저희 조코피TV는 인터넷 가전 렌탈 변경 시 현금으로 110만원 당일 지급, 인터넷 끝판왕,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고객의 차도 내 차처럼 꼼꼼하게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피TV 조현일입니다. 자, 밀워키벅스가 인디애나 페이서스에게 1대4로 지면서 5경기 만에 짐을 쌌습니다. 자, 오늘 상당히 충격적인 마무리였는데 연장까지 가는 접전, 야니스 그리고 게리 트렌트 주니어 이 두 명의 활약 속에 40여 초를 남기고 7점 차로 이기고 있었던 밀워키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엔딩으로 결국 그 경기를 졌습니다. 40초에 7점이면 승리 확률이 한 99.5%는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경기를 지면서 밀워키의 시즌도 마감됐습니다. 자, 야니스 아데토쿤보는 밀워키를 대표하는 프랜차이즈 스타죠. 네, 그리고 2021년에 우승도 달성했었고, 다만 최근 들어서 1라운드 탈락의 빈도가 높아지고 있고 팀 전력은 점점 약해지는 모양새. 여기에 데미안 릴라드가 다음 시즌 아킬레스건 때문에 뛰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밀워키의 미래가 좀 암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야니스가 우승을 하면서 윈나우, 거기다가 크리스 미들턴, 또 드루 할러데이를 여러 선수로 바꿔오는 그런 변화를 단행했습니다만, 이게 윈나우를 가다 보니까 미래를 도모할 수가 없죠. 투트랙은 거의 실현시킬 수 없는 꿈과 같은 그런 목표인데, 결국에 이 야니스 아데토쿤보의 밀워키 벅스는 윈나우 정책마저 지금은 실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 끝판왕에서 모르면 못 받는 현금 지원금 11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내는 월 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 이거 받지 않으면 결국 나만 손해보는 겁니다. 현금 지원금 110만원에 합리적인 요금 설계로 결합 할인 72만원까지도 놓치지 않고 챙겨준다고 하는데요. 약정이 남아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인터넷 끝판왕에서 구독자분들을 위해 지금 사용 중인 상품보다 얼마가 이득인지 확인만 해보셔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증정! 현금 사은품을 혹시라도 더 주는 곳이 있다면 차액 150% 보상한다고 하니까 다른 데 알아볼 필요 없이 믿고 하셔도 됩니다. 365일 상시 상담 가능하니까요. 1555-3312로 전화하시거나 더보기란 고정 댓글 링크로 확인해보세요. 자, 야니스의 활약만큼은 엄청났었죠. 자, 1차전 38분 뛰면서 36점, 2차전 34점, 3차전 37점, 12리바운드, 4차전 팀은 103점에 그치는 와중에 28득점에 15리바운드, 그리고 오늘 경기 30, 20, 10의 트리플 더블을 달성했는데 118대 119로 졌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5경기 만에 게임이 끝나버렸고요, 시리즈가. 하지만 야니스 아데토쿤보의 활약만큼은 어마어마했습니다. 37.6분 뛰면서 33득점, 15점, 4리바운드를 기록을 했고요. 네, 그리고 평균 어시스트도 총 어시스트가 무려 33개니까 6개가 넘었습니다. NBA 플레이오프 역사상 30, 15, 15 라인을 기록한 선수, 단일 시리즈에서 야니스가 유일합니다. 그런데 야니스는 이 기록을 2차례나 기록을 했어요. 단일 시리즈 30, 15가 아무도 없었는데 이걸 야니스만 2번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팀은 40초 전 7점 차 리드를 지켜내지 못한 채 시리즈 1대4로 패배하면서 5경기 만에 탈락, 야니스와 밀워키의 시즌도 마무리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야니스의 미래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물론 야니스는 올드스쿨하고 밀워키에 대한 충성심이 뛰어나지만 밀워키에서 본인이 지금 계속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또 야니스는 어떻게 본다면 좀 건강한 방식으로 팀에게 긴장감을 주죠. 이렇게 하면 나는 이기고 싶은 팀에서 뛰고 싶다. 우리 팀은 더 강해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구단 수뇌부에 저는 상당히 좀 건강한 방식으로 압박을 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야니스의 이번 시즌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야니스의 차기 행선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야니스 입에서 나온 건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런데 미국 현지에서도 그렇고 지금 차기 행선지에 대한 배당률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2023년 연장 계약 전까지 야니스 트레이드 루머가 있었죠. 골든스테이트도 2020년대 초반에 한 번 있었고, 여러 팀들이 또 야니스를 문의하기도 했었는데 결국 연장 계약 맺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밀워키의 전력이 조금 더 강해지거나 아니면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문턱까지는 갔어야 됐는데 2라운드 진출 한 번, 1라운드 탈락이 2번이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전력이 시즌을 거듭할수록 지금 낮아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또 야니스의 다음 행선지에 대한 배당률까지 등장하고 있는데 일단 브루클린이 마이너스 200, 그러니까 가장 정배당입니다. 브루클린 네츠는 야니스에게 계속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작년 여름부터. 그리고 밀워키에서 야니스가 언해피 뜨기만을 정말 입 벌리면서 기다리고 있는 팀이 브루클린이었어요. 일단 무기도 있죠. 굉장히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고 또 야니스 아데토쿤보가 뉴욕 쪽에 사업을 많이 합니다. 브루클린과 뉴욕 엄청나게 거리 가깝죠. 통행세만 내면은 뉴욕 맨하탄으로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브루클린이 현재 마이너스 200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샌안토니오 스퍼스도 현재 고려 대상입니다. 여기 LA 레이커스는 뭐 안 껴있는 곳이 없고 그리고 마이애미 마찬가지입니다. 늘 끼어 있고요. 토론토가 여기서 5위에 올라 있습니다. 이런 배당률 자체를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게 이 배당으로 인해서 흔히 말하는 그 판돈이 정해지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이 배당들이 결국에는 뭐 그 가능성을 본다기보다는 돈을 걸려고 한다면 이쪽을 선택해라 이런 메시지나 다름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배당률이 뜬다는 것 그리고 그동안 깊게 링크가 돼 있었던 브루클린 네츠의 이름이 가장 먼저 이렇게 나온 걸 보니까 야니스의 오프시즌 드라마가 무언가 일찍 시작이 된 느낌입니다. 자, 우승 이후의 플레이오프는 계속해서 지금 일라딱이었어요. 2022년 플레이오프에서 밀워키가 시카고를 4대1로 이겼고 하지만 보스턴에게 3대4로 아쉽게 졌습니다. 뭐 우승하고 나서 그 이듬해 플레이오프 2라운드 탈락 아쉽지만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2023년부터는 계속해서 부상과 또 나머지 선수들의 부진 그리고 또 감독, 경질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칩니다. 자, 그러면서 3년 연속 1라운드 탈락인데 자, 밀워키와 마이애미 2023년 플레이오프에서는 8번 시드인데 결국에는 마이애미에게 덜미를 잡혔죠. 자, 물론 야니스의 불안전한 컨디션이라는 변수가 있긴 했습니다만 1대4 패배는 상당히 충격적이었고 그리고 지난해 플레이오프에서도 인디애나에게 2대4로 졌습니다. 여기에 이번 플레이오프에서는 또 5경기 만에 쓰러졌죠. 3년 연속 플레이오프 1라운드 탈락. 이거는 야니스 같은 팀을 대표하는 슈퍼에이스 프랜차이즈 스타가 절대 행복할 수 없는 결과죠. 자, 우승 이후에 밀워키는 많은 변화를 감행했습니다. 2옵션 바꿨죠. 3옵션 갈아 끼웠죠. 감독 경질시켰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 하지만 현실은 연이은 3년 연속 1라운드 탈락이었습니다. 자, 야니스는 뭐 정말 잘합니다. 너무너무 잘하는 선수예요. 너무 잘하는 선수인데 지난 7시즌 연속 MVP 득표 탑4에 들어갔어요. 상위 4위 안에 7년 연속 들어갔다는 겁니다. 다치지 않았다는 거고요. 위력적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팀을 항상 높은 성적을 이끌 수 있는 그 기량을 검증받은 선수라는 뜻입니다. 역사를 놓고 보더라도 7시즌 연속 MVP 득표 탑4는 야니스 아데토쿤보, 천하의 마이클 조던, 그리고 우승 반지 11개에 빛내는 빌 러셀, 레리 버드, 매직 존슨, 코비 브라이언트, 르브론 제임스예요. 야니스를 제외한 나머지 6명의 공통점이 뭘까요? 우승 반지가 최소 3개 이상이라는 겁니다. 그쵸? 네. 레리 버드가 3개니까 제일 적어요, 여기서. 매직 5개, 코비 브라이언트 5개, 르브론 4개, 마이클 조던 6개. 야니스만 싱글 링입니다. 물론 뭐 이거는 제가 또 끼워 맞춘 그런 결과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야니스 아데토쿤보가 오랫동안 최정상급 기량을 유지하고 있어요. 7시즌 연속 MVP 득표 탑4인데 최근 3년 동안 1라운드 탈락이다? 야,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본다면 어울리지 않는 행보인 거죠. 자, 야니스는 총 9시즌 동안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습니다. 하지만 이 중 1라운드 탈락이 무려 6번이에요. 야니스의 잘못이 없진 않습니다. 뭐 야니스도 부진했을 때도 있었고 다쳤을 때도 있었고 하지만 지금 밀워키 벅스는 존 호스 단장과 연장 계약을 맺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구단 수뇌부가 물론 밀워키라는 소도시 작은 규모의 마켓을 가지고도 최선을 다하긴 했지만 이게 변명거리가 될 수는 없거든요. 야니스 같은 경쟁심이 뛰어난 슈퍼스타들은 당연히 이기고 싶어합니다. 내 전성기가 조금이라도 꺾이기 전에 더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어하고 내 이 손가락에 정말 2개, 3개의 링을 끼우고 싶어하는데 그럴 기회조차 지금 거의 부여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야니스의 엄청난 전성기, 엄청난 활약과는 별개로 지금 이 팀의 상황들이 그 궤도를 잘못 맞추고 있다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죠. 자, 우승 이후에 밀워키가 뭐 움직이지 않은 건 아닙니다. 우승 멤버인 드루 할러데이, 크리스 미들턴을 차례로 트레이드했는데 드루 할러데이를 매물로 데려온 데미안 릴라드, 아킬레스건 파열 때문에 다음 시즌 복귀 미지수입니다. 아마도 1년을 날릴 가능성이 높아요. 드루 할러데이를 그러면 왜 팔았냐? 이거는 잘못된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뭐 밀워키는 어떤 식으로든 드루 할러데이를 내보내면서 변화를 단행했어야 되는 시점이었어요.
네, 그런데 그 드루가 보스턴으로 갔던 게 미러키 입장에서는 뼈 아팠고요. 그리고 미러키 팬들이 굉장히 애정했었던 크리스 미들턴도 내보냈습니다. 부상 때문에 골골댔고 전성기가 확연히 지났고 그 다음에 수비에서 움직임 자체가 뭐 더 이상 20대 같지 않았기 때문에 내보낸 건 오케이인데 카일 쿠즈마를 데려왔다. 그 당시에도 설왕설래가 많았는데 이번 플레이오프 5경기 완전 부진했습니다. 20점 4분 뛰면서 5.8득점, 2.2리바운드, 필드골 34.3%. 와, 암울합니다. 3개 던져서 하나 넣은 거잖아요. 3점 20%였습니다. 그러니까 미들턴을 내보내고 데려온 선수였기 때문에 당 리버스 감독이 얘를 어떻게 써먹든 말든을 떠나서 결과표를 놓고 보면 깝깝한 거죠. 야, 우리가 그렇게 사랑했던 프랜차이즈 타임 미들턴을 내보냈는데 야, 지금 대신 데려온 선수가 지금 이 정도 기록 낸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자, 2024년 플레이오프에서는 릴라드가 4경기 그리고 야니스는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1라운드 탈락했고요. 자, 그리고 2025년 플레이오프 야니스는 5경기를 다 뛰었지만 릴라드는 3경기 출전에 그쳤습니다. 혈전 때문에 초반에 뛰지 못했고 나중에는 경기 도중에 아킬레스건 파열이라는 너무너무 뼈아픈 그런 부상이 있었죠. 그래서 지난 2시즌 동안 플레이오프는 온전히 2시즌을 치렀잖아요. 지난 2시즌 동안에 야니스, 릴라드가 함께 뛴 플레이오프가 단 3경기입니다. 이것도 참 깝깝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승 이후에 여러 노력을 감행한 건 오케이다. 하지만 드래프트에서도 실패했고 네, 그리고 트레이드 시장도 재미를 못 봤죠. 물론 게리 트렌터 주니어를 딱 1년 재수할 선수를 데려온 건 아주 훌륭한 무브였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미러키의 움직임이 뭐 총명했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자, 마이크 부덴홀저 감독의 이야기도 뭐 해야겠죠. 네, 부덴홀저 감독은 2022-23 시즌 팀을 58승 24패로 이끌었습니다만 결국 경질당했습니다. 아주 좋은 성과를 내고 그리고 우승 감독이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경질됐죠. 변화가 필요하긴 했습니다만 결국 이게 지금 좋은 결과로 이어졌냐? 아니죠. 네, 감독의 교체는 결과를 놓고도 말할 수밖에 없는데 에이드리언 그리핀 신임 감독을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팀을 아예 장악하지 못했고 그리고 심지어 테리 스타츠 어시스턴트 코치 지금 골든스테이트에 있는 그분입니다. 그분과 사이가 나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팀과 불화, 팀 구성원과 불화, 선수들을 장악하지 못하면서 30승 13패라는 좋은 성과를 냈는데 잘렸습니다. 그리고 잠깐 조 프런티라는 어시스턴트 코치가 3경기를 맡았죠. 2승 1패. 그리고 나서 지금의 당 리버스 감독을 데려옵니다. 당 리버스 감독이 남아있는 36경기를 어떻게 마무리했냐? 17승 19패였어요. 물론 몇몇 선수들의 부상이 있긴 했습니다만 5할 승률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1라딱이었고 이번 시즌 미러키 벅스를 이끌면서 48승 34패 그리고 1라운드 탈락. 감독을 바꿨는데 당 리버스다. 실패. 지루 할라데를 내보내는 거 오케이인데 릴라드 이제는 완전히 부상 때문에 골골대고 있고 크리스 미들턴을 매물로 카일 쿠즈마를 데려왔는데 플레이오프 기록은 완전 처참했죠. 그러니까 지금 미러키 벅스는 당연히 야니스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혹은 본인들이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가하는데 그게 지금 죄다 실패로 돌아가고 있다는 게 문제죠. 2021년 미러키 벅스가 우승하지 못했다면 나는 트레이드가 될 수 있었다. 이 세계에서 이 비즈니스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오늘 경기 끝나고 나서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미러키에서 우승할 수 있겠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야니스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말하고 싶진 않고 다만 아직도 경기를 뛰고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직도 시리즈가 끝나지 않아서 계속해서 시즌 중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브라이언 윈드호스트, NBA의 전문가죠. 현지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야니스가 또 한 번 1라운드에서 탈락한다면 이거는 오늘 얘기한 게 아니라 1라운드 전에 얘기한 겁니다. 많은 팀들이 미러키와 야니스의 상황을 주시할 것이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이번 플레이오프 결과가 야니스와 미러키에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뜻을 내포한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크리스 헤인즈 이 양반도 야니스가 미러키에서 NBA 경력을 마치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이건 최근 했던 인터뷰인데 지금 미러키의 상황이 마치 침몰하는 배 같은 느낌이고 야니스도 언제 전성기가 꺾일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니스의 마음은 더 조급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야니스가 미러키에서 NBA 커리어를 마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트레이드를 요청하든 아니면 미러키가 리셋 버튼을 누르든 어떤 식으로든 변화를 단행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야니스 참 잘하는 선수입니다. 네, 오늘도 할리버튼의 아버지와 약간의 신경전이 있었어요. 저는 야니스가 왜 저러나 싶었는데 끝나고 나서 보니까 할리버튼의 아버지가
좀 야니스를 많이 도발했더라고요. 그리고 야니스가 했던 이런 성숙한 인터뷰들이 조금 야니스를 다시 보게끔 만들었는데 팀 성적이 지금 좋지 못하고 또 밀워키 벅스의 미래가 굉장히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야니스와 관련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 시즌 동안 또 야니스의 플레이를 볼 수 있어서 좋았고요. 정말 이번 시리즈에서 계속 끌려가는 와중에도 야니스가 내보였던 경쟁심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이상 밀워키와 야니스의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밤에 언더독 올라갑니다. 네, 언더독 올라가니까 또 많은 애정과 좋아요 그리고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